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화려한 무대 위의 조명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매일 아침 차려내는 따뜻한 밥상일 것입니다. 여기 6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두 가지 삶을 단 한 번에 흐트러짐 없이 지켜온 여인이 있습니다. 2,500곡이 넘는 노래로 민족의 한을 달랬지만 정작 자신의 집안에서는 단 한 소절의 노래도 허락하지 않았던 엄격한 어머니. 오늘 우리는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무거운 왕관 뒤에 가려진 인간 이미자의 진솔하고도 치열했던 생애를 추적합니다. 이야기는 1960년대 찬란했던 방송국의 복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대한민국 가요계의 샛별이었던 이미자와 그녀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KBS의 젊고 유능한 김창수 PD. 두 사람의 만남은 예술적 동반자를 넘어 평생의 반려자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밖에서는 만인이 우러러보는 스타여도 집안의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명성을 문 밖에 두고 평범한 여자이자 며느리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철저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남편은 엄격한 가풍을 지닌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녀는 종갓집 며느리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든 동백 아가씨의 열풍은 독보적이었습니다. 35주 연속 차트 1위,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1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전국을 휩쓸었지만 무대를 내려와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파티가 아닌 차가운 부엌 바닥이었습니다. 그녀는 생전 인터뷰에서 집에 들어오면 나는 연예인이 아니다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공연 스케줄이 있어도 새벽 2시에 귀가해도 아침 6시에는 어김없이 일어나 시부모님의 아침 상을 직접 차려냈습니다. 남편의 출근과 아이들의 등교를 챙기는 것은 대스타 이미자가 아닌 주부 이미자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어머니가 유명 가수라는 사실을 학교 친구들에게 듣고 올 정도로 집안에서는 콧노래조차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녀가 지켜온 삶의 태도가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세상은 천부적인 목소리를 가진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서슬퍼런 칼날을 휘둘렀고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노래들은 하나둘씩 사지가 잘려나갔습니다. 1964년 발표된 동백 아가씨는 외색이 짙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에 멍해를 썼고 기러기 아빠는 가사가 너무 슬퍼서 민심을 저해한다는 비탄조의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귀를 닫았던 그 시절 그녀의 노래는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여기에 역사의 지독한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자의 노래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한 팬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청와대 연회에 초대되어 대통령 앞에서 동백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금지한 노래를 국가의 통치자가 즐기는 모순적인 상황. 이미자 선생님은 훗날 그 시절의 좌절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국민은 라디오에서 들을 수 없는 노래를 권력자 앞에서만 불러야 했던 가수의 심정은 피눈물이 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금지의 사슬은 무려 20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열풍이 불고 나서야 그녀의 노래들은 비로소 해금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방송에서 울려 퍼지는 자신의 노래를 들으며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부엉기를 하며 그 세월의 무게를 견뎌냈을 뿐입니다. 꺾이지 않는 동백꽃처럼 그녀는 그 억울함과 슬픔을 삼키며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검소함과 철학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는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남편 김창수 국장이 처음 가져다준 1만 5천 원의 월급 봉투부터 수십 년 뒤
정년 퇴임 때 가져온 마지막 봉투까지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모았습니다. 수천 곡의 히트곡을 내고 재벌급 수익을 올리는 대스타였지만 그녀는 남편의 땀방울이 서린 그 누런 종이봉투들이야말로 진정한 가계의 근간이라 믿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성실의 기록이다. 그녀는 이 봉투 뭉치를 훗날 며느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가 갖춰야 할 예우와 인내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육서였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수입에 도취되지 않고 남편의 성실함을 존중하며 평생을 낮추어 살았던 여왕의 진면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녀에게 월급 봉투는 남편에 대한 존경이자 자신을 다잡는 채찍이었습니다. 데뷔 60주년이 훌쩍 넘은 지금 그녀는 이제 거장의 반열에 올라 노을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시 태어나도 가수가 되겠느냐고 묻는다면 그녀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그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인고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게 하는 대목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조명보다 평범한 주부로서의 평온함을 갈망했던 여인.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결코 후회가 아닙니다. 그 모진 역경을 견뎌내고 이 자리에 선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승리의 이슬입니다. 추운 겨울 눈밭 속에서도 동백꽃은 피어라. 그녀의 노래 가사처럼 이미자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린 겨울을 녹여준 따뜻한 동백꽃이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고 자신의 삶은 철저히 절제하며 지켜온 그녀의 생애. 이제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굽이진 길을 돌아봅니다. 그 길 위에 고인 그리움과 눈물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미자의 목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 가요사의 전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그녀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